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손절에 대한 주제로 어니스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즘에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뭐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빠진 거 아니더라도 요즘 최근에 많은 하락세를 맞으면서 손절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시나 봐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도 새로 신규 유입되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손절부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관련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이 정도는 좀 말씀해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고요. 어니스트님이 이제 얘기를 쭉 설명을 하실 건데, 중간에 듣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좀 캐치를 해서 그때그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질문까지 하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손절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일단 나눠봤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감정에 의한 손절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감정에 의한 손절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공포의 손절, 아니면은 짜증나서 손절, 이거 꼴 보기 싫어서 손절, 이런 손절이 감정에 의한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성적 손절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갖추면서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손절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적 손절은 행동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몰림의 손절은 내가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내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이성적 손절이나 선택적 손절이 조금은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손절인 것 같고, 어감상으로 감정적 손절이나 내몰림의 손절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봐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단순히 이성적 손절은 무조건 좋냐? 단순히 선택적 손절은 무조건 좋냐?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전에서는 저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더 교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손절은 이성적으로 선택한 손절, 요 부분만 손절이 전략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적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했는데 짜증나 하면서 그냥 손절, 이런 게 대표적인 감정적 손절의 예겠죠. 그 다음에 교차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감정적 선택의 손절은 뭘까요? 감정적 선택의 손절은 짜증나니까 선택을 할 때 일단 손절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손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 지배를 한 상태죠. 이것도 감정적 손절의 연장선인데, 자신은 스스로 나는 이걸 선택한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감정적 손절이 들어가는 거고, 감정적 내몰림은 이 상황 자체가 자신은 이제 막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이걸 들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그런. 네, 보통 이제 저희 댓글에서도 있잖아요. 밤에 잠 못 잔다고. 이런 상황이 감정적 내몰림을 당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감정이 들어가는 어떤 케이스든 간에 좀 전략적 손절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성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그래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요. 단순히 이성적 손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이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성적 한번 내몰림을 생각해 볼까요? 이성적인 내몰림이 어떤 거냐면은, 계좌에서 통매도 하면서 좀 크게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딱 올라탔다, 100% 스나이핑 하고서 35,000원 깨질 때 여기서 손절 카드 이렇게 쓰는 매매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성적 내몰림이에요.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몰림입니다. 손절을 안 하면은 다음 수가 없는 상태, 뒤가 없는 상태, 분명히 이성적으로 어떤 자신의 매매가 이렇게 정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손절이 나오는 거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내몰림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내몰려지는 손절에서 결과를 연속적으로 좋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성 자체가 모순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매매를 해야 나에게 기회비용이 오는 건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손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행동이 이성적인 행동인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이성 자체에 조금 물음표는 있죠. 이 프로세스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나도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초보자분들을 포함해서 경험치가 적을수록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성적 손절은 괜찮은 거다라는 말을 못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제가 이성적으로 선택적인 손절을 했었을 때 그나마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선택을 한다는 건 뭘까? 내가 여러 가지 옵션에서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는 꼭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서도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모습은 무조건 손절이야, 통손절이야, 이런 모습, 상상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자, 몰빵 매수해서 손절 아니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몰리게 돼요. 아니면은 반대 매매 당해도 결국엔 내몰리게 돼요. 내몰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돈을 지금 한 번에 통매도 해가지고 자금을 1,000만 원 다 확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을 바로 그 시점에 다 쓸 일은 실전에선 거의 없어요. 다시 그 말은, 그럼 1,000만 원을 지금 당장 한 번에 통매도 해야 될까? 아니죠. 선택할 수 있죠. 100만 원만 할 수도 있고 200만 원만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을 할 수 있고, 자신은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통손절하고는 거리는 멀어져요. 그러면은 이 정도를, 어느 정도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실전 투자에서 진짜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뭐랑 닮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리밸런싱하고도 닮아 있어요. 즉 손절이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실전 투자에서 하는 말은 매도를 어떻게 할 건데, 하락 중에 매도 얼마나 어떻게 할 건데, 결국에는 손절도 매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거를 원활하게 잘하는 게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리밸런싱의 핵심이다 랑 맞물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손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손절할 건데를 선택하는 거지, 그 외에 내가 뭐 선택해서 손절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쵸. 보통 선택적 손절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종목 손절해, 손절하지 않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말하는데, 보통 선택은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선택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은 잘 안 해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중간에 어떤 그런 선택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고들 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실전에서는요, 이 여기 지금 띄어져 있는 이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뭐 제가 어디 평단이 한 2만 원인데 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이때가 뭐 얼마였을까? 한 6천 원 됐을까요? 6,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며칠 사이에 또 이만큼 반등을 해서 8천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에 비하면은 막 10%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전히 나는 여기에 물려 있네. 그럴 때 지금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해서 이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지금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아? 라는, 뭐랄까, 하느냐 마느냐 OX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OX에서는 기본적으로 O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O가 극단적이지 않고 이 O를 얼마나 할 건데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저희가 감정, 이성, 선택, 내몰림 있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애매한데 이성적 선택이 그나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나마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가능한 상황을 매매를 할 때 항상 염두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하락의 대비랑도 연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절대로 지금 단면으로만 여기서 해 말아를 선택할 때 나는 그래? 좋아. 이성적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전에서는 연결된다는 말이 여기서 이미 이 앞선 흐름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내 의지는 이성적 선택을 원하지만 이미 내몰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감정이 상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연동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절이란 건 결국에는 여기서만 어떻게가 아니라 앞뒤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그게 항상 습관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에 답변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런 고민이 들 때는 OX로 가게 되면은 O다. 그냥 O입니다. 이거는 X가 아니라 OX 고민되면 O입니다. 하는 게 맞아요. 할 때 그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얼마나는 당연히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 상황은 앞뒤 전후가 연결된다.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센스 있게 잘하는 게 사실 힘든 것도 알고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진짜로 많이 훈련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해서 마이너스 영역에서 뭔가를 매도를 한다, 부분이라도 매도를 한다라는 걸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대체로 보니까는 뭐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한 요 정도 올랐을 때도 그러면은 나는 좀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요 정도 올랐을 때도 좀 팔아야 되나, 이 가격적 이점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럼 지금 얘기로만 들으면은 그냥 무조건 오다 그거는. 근데 정도를 네가 고민해라 라는 그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요 정도도 그럼 요 정도도 막 0.1%도 막 이런 고민을 이제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는 그냥 무조건 네가 고민되면 해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일단 맞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초보인데, 이런 생각들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서 뭐랑 연동될까요? 이게 감정하고 연동됩니다. 왜냐?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뭔가 잘하고는 싶지만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초보인데, 나는 뭐 한데, 근데 하락했는데, 짜증나는데,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선택지는 이성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극단적 선택에 놓여지는 거죠. 감정적 선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게.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감정적 선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나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거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다 팔어, 손절해, 그러고 뭐 다시 생각해보지. 이 대표적인 감정적 선택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이 그 경험치를 채워야죠.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채워야 됩니다. 이 채우는 거를, 이거는 저희 클럽에서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채워가는지는. 근데 이 채워야 된다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영상 보면서 리밸런싱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물린 주식 풀어내는 거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때 뭐 어떻게 사고 팔아가지고 뭐 탈출하죠? 막 이런 거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 고민되면 네가 그 일부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해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실천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처음에 이런 거 잡아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때 여기서 손절해야 되면은 전량 100% 손절하나요? 아니면 한 절반만 손절할까요? 선택지가 한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정말 놀랬었던 생각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거는 0에서 100까지 선택지 100개 또는 그 이상이 다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다 선택지고요. 15%, 75%, 60% 다 선택지입니다. 선택지가 이 두 개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요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신의 선택지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동반돼야 확실히 깊게 깨달음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와닿고 어려운지 좀 알 것 같은 게,
막 이런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유를 해서 지켜봤더니 이 모양 이 꼴까지 오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에게 뭔가 좀 막 너에게는 10%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 5%만 팔아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거의 보유에 가까운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잘못되었던 그 히스토리, 그 역사를 더 이제 더블로 반복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막연하게 막 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좀 확실한 좀 길을 알려줘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니면 팔아라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계속 좀 눈길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말한 이 공감 포인트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내몰림에 빠지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상황은 그 상황에 이미 내몰렸는데 저는 이성적 선택을 원해요. 알려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내몰렸으니까. 내몰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극단적으로 해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몰렸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더 빠지게 되면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감정도 칩니다. 감정적 내몰림이 같이 가요.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는 손절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말은 결국에는 계좌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을 만들게 된다. 이게 그냥 자연 프로세스처럼 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게 기적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본전이 가든 막 그 이상 가서 수익을 냈다고 해도 다음에 다른 데서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을 때까지 하는 주식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것만 아니어도 되는 건데 그게 근데 사실 주식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주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전략적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안 되는 게 그냥 개별 단건 케이스에서 모두 안 되면은 차라리 주식이 쉬울 거예요. 근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간혹 한 번씩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험을 마지막으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니스트님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무슨 소리야 저게 뭐 이러면서. 네, 막 감정적 손절을 했는데 그 손절을 한 게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손절 잘한 거예요. 잘 판 거죠. 그리고 다른 데 갈아탔는데 수익도 났어요. 그렇지 이거지 하면서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거면은 어떤 진짜 운빨도 다 통용될 수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여러분들의 매매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 10,000번 그 이상 이어진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 행동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귀가 닫혀 있는 것 같다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더 해보세요. 주식 더 해보시고 경험도 쌓아보고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는 만날 겁니다. 제가 말했던 그 영역에 도달해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울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클럽에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몇 년 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오시는데 아직 경험치가 좀 짧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다소 이제 뭐 긴가민가 하시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 아직 좋은 경험만 쌓고 있었고, 저희가 말했던 그런 최악의 그런 어디선가 만나는 그 나쁜 지점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방향을 선회해서 올바른 길을 가면은 큰 실패 없이 주식으로 진짜 무난하게 이렇게 자산을 성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못해서 하는 것 같다가 그게 꼬꾸라지고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이때부터 좀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어려운 길을 가서 저 돈 많이 벌었는데요 라고 하지만 원상복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수년 동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 라는 뜻으로 계속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인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페 회원가입 먼저 이 버튼 눌러서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공지가 나옵니다. 이 공지 쭉쭉쭉 내려서 본문하고 이 아래에 있는 후기, 댓글들 뭐 다 이렇게 보시면은 궁금증 해결 가능하실 거고 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중간 아래쯤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가입 절차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